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2023년도 Future Leader Conference Reunion 2024년, 제가 줄여서 FLC 2024 Reunion의 행사를 맡게 된 정준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Future Leader Conference라는 프로그램이 다소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간략하게 소개시켜드리면 FLC는 Fostering the Korean Identity of the Future Generation of Overseas Koreans and enhancing their leadership capability라는, 죄송합니다, 혀가 꼬이네요. capabilities라는 모토 아래 전 세계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한인 젊은 전문인들을 한국에 초청해서 다양한 재외동포 정책 사업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한인 정체성 함양, 주류 사회 진출 방안 논의 및 대한민국과 재외동포 사회의 상생 발전을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 프로그램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에서 2023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행사는 지난 2023년과 2024년 참가자들이 제외하고 2020년, 25년 이후의 차세대 유망 젊은 전문가들을 초청해 저희가 Emerging Young Professionals라고 부르는데요. Sustain Korean Government Investment to Connect Regionally Emerging Korean Professionals라는 취지로 기획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30명 가량 젊은 전문가들이 RSVP 해주셨는데요. 이 중 일부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펜실베니아, 뉴욕, 버지니아 등 타주에서 귀한 발걸음을 해주셨습니다. 여기 타주에서 오신 분들께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오늘 행사가 열리는 이곳 페인 크롤리 하우스는 1873년에 지어진 유서 깊은 장소입니다. 현재는 이제 한인 동포분이 결혼식 등 다양한 행사를 위한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흔쾌히 이 이벤트를 위해서 열어주신 저기 뒤에 계신 김진희 회장님께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분들과 함께 자리하게 되어서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그럼 첫 번째 프로그램이죠. 저희가 행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박평강 박사님께서 축하 연주를 해주시겠습니다. 박평강 박사님은요, 노렌스빌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창립자이자 음악 감독으로 애틀란타 심포지아, 그린빌 카운티 유스 오케스트라, 조지아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로 활동 중이십니다. 또한 9/11 20th Year 헌정 콘서트, 한미 수교 140주년 기념 연주회, 3.1운동 100주년 기념 연주회 등 다수의 공연에서 지역사회에 기여해 오신 귀한 음악가이십니다. 2023년 FLC 참석자이신 박평강 박사님께서 오늘 두 곡 연주해 주시겠는데요. 두 곡은 제가 이제 이탈리안 언어로 배웠어요. Il Silenzio, 밤하늘의 트럼펫이란 말이고요. 또 한 곡은 10월의 어느 멋진 날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년도 이제 FLC에 참가했던 인원입니다. 올해 4월 말에 시작해서 월 초에 끝났었던 행사고요. 먼저 제가 참석하게 된 계기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간 추천을 이제 먼저 공간에서 이제 휴스턴 이제 그 주 대한민국 휴스턴 총영사관에서 먼저 연락을 주셨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런 행사가 있으니 가보라고 해서 일단은 가게 됐었는데, 이제 먼저 제가 행사 참석하기 전에 좀 expectation, 기대를 말씀을 드리면, 제 좀 퍼스널 백그라운드를 좀 가야 되는데, 저는 지금 이제 휴스턴에서 제 이름보다는 6남매 아빠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아들 셋, 딸 셋, 이제 8살부터 지금 10개월 된 아이까지 지금 6남매를 키우고 있고요. 이제 작년에 이제 재외동포청이 신설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이런 행사가 있었다는 거를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이제 문득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재외동포청에서 이야기하는 재외동포의 기준은 무엇일까?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제외동포청이라는 것을 신설을 했을까? 그래서 이 동포 사회에 포함이 돼야 되는 인원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느까지 끝을 내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이제 미국인 이제 백인 와이프를 만났는데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한국 고대에서 한국과 석사도 공부를 했고요. 지금 뭐 저 이제 남편 성향을 따라서 한시이기도 한데 과연 이 친구는 제외동포의 일환으로 포함이 될 수 있을까라는 등 이제 여러 가지를 좀 많이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제외동포청에 가면 이런 부분에서 좀 논의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참석을 했던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그 기대감은 이제 와장창 좀 깨졌습니다. 이게 조금 다른 방향성이었던 것 같아요. 제외동포청에서는 이런 것들을 논의하기 이전에 우리가 뭔가 사회적으로 뭐 어느 정도 이제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아니면 코리안 포리너로서 이제 어느 정도 인정도 받아야 되고 코리안 다이아스포라적인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가서 이제 며칠이었죠? 5박 6일이었던 걸 5박 6일 4박 5일 3박 4일이었나요? 저에게는 좀 길었습니다. 제가 밤낮 없이 밤에는 열심히 놀았고요. 낮에는 열심히 행사에 참석하느라 좀 길게 느껴졌던 것 같은데 가서 이제 사실 어느 정도는 이제 동포청도 나름대로 아젠다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논의를 많이 했는데 제가 돌아보니까 가장 남는 거는 결국에는 네트워킹이더라고요. 그러고 그와 동시에 저는 이제 휴스턴 텍사스에 살고 있지만 미국 다른 지역에서 어떤 삶을 살고 계신지, 제가 살지 못하는 것들을 어떤 경험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더 넓게 나가서는 세계의 한인 디아스포라로서 어떤 삶을 살고 계신지, 어떤 인식을 가지고 계신지 이런 것들을 조금 공유할 수 있었던 좋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가지고 가시는 것도 되게 저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들지만 그거를 떠나서 가셔서 만날 수 있는 분들이 다양한 산업군에 계시다는 거, 그와 동시에 한 가지는 어쨌거나 정부에서 진행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백그라운드는 이제 검증이 되신 분들이 오신다는 장점. 그래서 이제 너무 무차별한 이런 기준점이라기보다 어느 정도의 기준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는 검증된 분들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 그런 것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네, 아마 그래서 저는 저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겠지만 다시 가라 그러면 당연히 또 가서 또 더 많은 분들을 만나고 싶고요. 그리고 혹시 안 가신 분들, 못 가시고 아직 이야기만 들어보셨던 분들은 특히 조지아에 계신다면 여기 영사님께 강력하게 어필해서 내년에는 꼭 참석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육남배 아버님의 소감을 들으니 함께 테이블에서 수다 떨던 그 4월의 추억이 막 새록새록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휴스턴에서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키노 스피커들을 소개시키려고 나온 유니버시티 오브 조지아의 카운슬 디파트먼트에서 소셜 프로페서로 일하고 있는 케이리 쿠 권경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2023년, 2024년 FLC를 2번 다녀왔고요. 또 갔던 그 추억과 행복감이 너무 커서 또 이 자리를 함께 준비하면서 더 행복해졌던 것 같고, 또 동료들을 초대하면서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요. 저는 지금 조지아에서 에이전 스튜던트 그리고 코리안 스튜던트들의 정신건강, 멘탈 헬스, 디프레션, 웰빙을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아픔을 겪고 계신 친구들을 만난다면 저에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분의 스피커분들이 있어요. 오늘 아주 귀한 시간을 내주신 FLC 리유니언의 첫 번째 스피커를 모실 수 있어서 죄송합니다. 박유리 영사님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박유리 영사님께서는 2023년 주 애틀랜타 총영사관에서 한인 동포 담당 영사님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영사 파견 전에는 12년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 비서실, 사회조정실, 보건정책과, 국정운영실, 외교정책과, 규제조정실, 규제혁신정책과에서 복지부 건강보험, 자살예방,
외교부 재외동포, 국무총리 외빈 접견 및 해외 순방, 대일 정책 등의 사업들에 일을 해주셨습니다. 또 이같이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시기 전에는 약대 졸업을 하신 후에 한국 아스트라제네카라는 곳에서 약사로 근무를 하셨습니다. 제가 영사님의 CV를 받았는데 한 사람이 300년 정도 일할 만한 것을 지난 20년에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분이시고 여러분 지나가시기 전에 비즈니스 카드 꼭 드려서 영사님과 교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혹시 영사관의 인스타그램에 들어가 보시면 모든 사진에 영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영사님은 하루를 60시간 같이 사시는 분이시고요. 굉장히 부끄러워하시는데 정말 좋은 성품과 정말 능력과 또 미모를 겸비한 아주 너무 멋있는 대한민국의 롤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FLC 리유니언을 준비할 때 제가 영사님하고 되게 많은 대화를 하고 밤에 12시에도 문자 폭탄을 보내고 갑자기 전화하고 이런 되게 진상을 많이 부렸는데 영사님께서 그때마다 저를 싫어하지 않으시고 저의 번호를 아직 블락하지 않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그 많은 것들을 겸비하신 미모의 박유리 영사님을 포디엄으로 모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애틀란타 총영사관에서 동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유리 영사입니다. 여기 기자님들도 계시는데요. 지금 전혀 사전에 이런 얘기 없었었기 때문에 제가 좀 민망하기도 하고 항상 사실 동포 행사 가면 총영사님 뒤에서 이렇게 수행하는 역할로만 항상 다녔기 때문에 오늘도 원래는 사실 총영사님이 이 자리에 당연히 오시기로 했었어요. 근데 좀 뭐 오늘 저희 애틀란타가 요즘 진짜 급부상하는 지역이긴 한가 봅니다. 이번에 그래서 남미에 출장차 오셨다가 지금 아틀란타 공항 경유하시는 바람에 총영사님께서 거기 마중 나가셔서 오늘 좀 부득이 참석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총영사님 메시지를 가져오기는 했는데 제가 총영사님 메시지를 그대로 읽기만 하면 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제 언어로 조금 녹여서 그냥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간단히 준비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애틀란타 차세대 동포 여러분, 사실 여기 애틀란타 아닌 뭐 아까 캘리포니아, 버지니아, 펜실베니아, 텍사스 많이 오셨는데 이 미주 지역에 계신 여러 차세대 동포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차세대 동포분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이게 쉽지 않은 자리인데 이렇게 모여서 의미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행사 준비를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신 우리 권경현 조지아대 교수님, 그리고 공연 및 스피치를 해주신 우리 박평관 대표님, 김주영 교수님, 그리고 우리 사라바 KAC 회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재외동포청은 앞서 한누리 님께서 또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재외동포청은 매년 한 차례 세계 한인 차세대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제가 재외동포청에서 파견 온 것은 아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재외동포청에서는 매년 이렇게 큰 행사들을 여러 개의 테마로 지금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매년 세계 한인 정치인 포럼, 우리 사라박 회장님 다녀오신 세계 한인 정치인 포럼이 있고요. 세계 한인 차세대 대회가 있고 세계 한인 입양인 동포 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아만다 회장님 다녀오셨던 입양인 동포 대회도 있고 세계 한인 회장 대회도 있고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언급한 것들 보시면 각국의 정치인들, 비즈니스인들, 그리고 한인 회장님들, 입양인 분들 많은 테마들을 가지고 고국 초청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차세대 행사입니다. 직역에 상관없이 차세대 나이만으로 해서 별도의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차세대 동포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주목하고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정부는 차세대 동포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건 바로 우리 재외동포청 어떻게 보면 정책 홈페이지에 아마 설명이 있을 텐데요. 재외동포 사회가 계속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 변화를 담아내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재외동포 사회의 세대교체와 그 세대교체에 따른 모국 정체성의 약화, 차세대 동포들의 거주국 주류 사회의 진출 확대, 이렇게 동포 사회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1.5세대와 2세대에 거듭할수록 모국과의 연결은 사실 느슨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느슨해지는 것은 우리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약화되는 것은 거주국의 소수자로 살아가는 한인 동포들에게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거주국에서 성공하셔서 안정적으로 살아가신 동포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제가 타 지역 방문 시 이 에피소드를 하나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하나 준비를 해왔습니다. 제가 조지아주는 아니고요. 타주에서 이제 동포 행사가 있었을 때 너무나도 화려한 행사였어요. 거기 모이신 미주 동포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드레스에 멋진 정장 입고 오셔서 다 나름대로 소위 성공하신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내가 진짜 이렇게 살아가는 길이 있는데 나는 공무원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화려한 행사였는데 그 행사가 딱 끝나고 제가 돌아가려고 하는 길에 그 동네에서 그 지역에서 은행 지점장을 하시는 분이 저의 손을 딱 잡으시면서 정말 잘 오셨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해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영사님, 행사장에서 만난 동포들은 다들 잘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가면을 쓰고 나와요. 하지만 미국이란 나라에서 소수인종으로 살아가다 보면 크든 작든 보이지 않는 차별을 무수하게 많이 당합니다. 우리 같은 동포들에게는 잘 나가든 잘 나가지 않든 한국이 눈부시게 경제발전을 이룬 것이 너무 자랑스럽고 내가 설령 미국에서 성공하지 못할지라도 나에게 돌아갈 모국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저는 은행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을 받기 위해 여러 가지 이유로 방문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진심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 이런 행사가 있을 때 영사관에서 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사실 큰 의미를 못 느끼고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그분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영사관에서 온다는 게 나한테도 빽이 있다라는 그런 감정을 불러일으켜서 너무 고맙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이분의 이야기가 정말 깊이 와닿았고 제가 영사로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보람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화려하게만 보였던 미국 동포들도 다들 보이지 않는 삶의 애환이 있고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또한 잊고 싶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행히 애틀랜타 한인사회는 여타 대도시와 달리 다수의 한인들이 밀집하여 거주하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텍사스 다른 주에서 오신 분들이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틀란타 한인사회가 가지고 있는 강점은 모여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뜻있는 이민 1세대 원로분들께서 코리안 페스티벌, 한인 체육대회 그리고 한인회관 계속 우리 여기 지역에서 살고 계신 동포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라 생각해요. 한국 학교 개설, 잡음은 있지만 하지만 그런 것들을 아주 옛날부터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그건 굉장한 큰 자산이고 아틀란타 한인사회가 계속적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기틀을 원로분들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기존의 한인회가 차세대 동포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지적도 매년 있는 것은 사실 어쩔 수 없는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어찌 보면 답은 간단할 수 있습니다. 서로 매일 보고 소통하고 교류하는 것이 결국에 답입니다. 연애하듯이요. 육아와 생업만으로도 충분히 바쁜 차세대들이 교류를 활발히 한다는 것은 사실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과 같이 하나의 구심점을 바탕으로 서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면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관계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우리 책을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조나래 대표님 조력으로 우리 또 로렌스빌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창단하신 우리 박평강 지휘자님처럼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참 권경영 교수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로 난관이 많으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잘 해결하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 또 흔쾌히 오늘 행사 개최에 도움을 주셨던 우리 아마 김주현 교수님도 갑자기 연락받으셔갖고 조금 그러셨을 텐데 오늘 행사가 저희 지역에 처음 있는 행사였거든요. 우리 사라박 회장님 너무 대표적인 차세대 대표세요. 우리 지역에서. 근데 우리 사라박 대표님처럼 수십 년이 좀 이상하고 오랫동안 이런 활동을 해오신 분들께는 조금 상대적으로 오늘의 행사가 그럴지 모르지만 처음 이 FLC 행사는 사실 처음 이렇게 플랫폼을 하신 거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으셨는데 또 흔쾌히 특유의 쾌활함으로 동포청 사무관님이랑 잘 소통하셔갖고 또 우리 정준 변호사님도 많이 도움 주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오늘 이렇게 자리 플랫폼 마련해 주신 거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고, 저희 총영사관에서 이런 행사를 아까 휴스턴에서는 개최하고 있다고 하셔서 제가 조금 반성이 되는데, 저희도 이런 행사를 자꾸 개최하고 도움을 드리기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고민하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오늘같이 행사가 자발적으로 이제 개최해 주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그리고 아까 밤에 연락 주셔서 뭐 제가 어쩌고 말씀 주셨는데 도움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영광이었거든요. 앞으로도 오늘 같은 행사가 매년 있기를 바라고, 또 오늘 오신 분들 차세대 동포대에 대해서 정보 있으시면, 정보를 구하고 싶으시면 얼마든지 물어보시고,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 분이라도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이 가실 수 있도록 노력하는 역할을 할 거고요. 이 대회 자체가 어떤 행사이고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고, 내가 이 우리 한인사회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우리 모국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이런 역할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오늘 참석하신 FLC 참석자분들께 많은 질문하셔서 도움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말이 길었는데요. 오늘 테마가 우리라고 들었습니다. 우리 애틀랜타 차세대 동포들의 즐겁고 유쾌한 네트워크가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번 축사를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따뜻하고 감동이 되는 좋은 메시지 전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사님께서 제 이름을 말씀하셨지만 오늘 행사는 정준 우리 변호사님께서 90% 수고해주시고 저는 숟가락만 얹어서 공짜로 묻어가는 그런 행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두 번째 키노 스피커분을 정말 특별한 이 분을 모실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영광이고요. 김주영 박사님은 University of Georgia의 Journalism Mass Communication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UGA 대학 내에 Cox International Center라는 곳이 Mass Communication 트레이닝 그리고 연구기관인데요. 이곳에서 Executive Director로 일하고 계시고요. Cox International Center는 UGA에서 가장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언급하는 곳이고요. 오랫동안 한국과 다른 나라의 언론인 그리고 공무원들을 위한 익스체인지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인재들을 배출한 기관입니다. 한국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서로 가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는 그러한 곳에서 Executive Director로 일하고 계실 때문에 정말 바쁘시고 정말 영향력이 대단한 분이시고요. 김 교수님은 또한 Dan McGill Georgia Athletic Association Professorship이라고 이 학계의 가장 명예로운 프로페서십의 하나로 이름을 올리고 계신, 교수라면 누구나 한 번쯤 프로페서십을 갖고 싶어 하시는데 저렇게 영한 나이에 그 자리에 올라가신 분이시고요. Journal of Interactive Advertising이라는 굉장히 들어가기가 어려운, 글을 한번 제출하려면 막 3년씩 걸리는 어려운 저널의 Editor-in-Chief로 일하고 계십니다. 또한 김 교수님께서는 American Academy of Advertising이라는 협회에서 세크리터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김주영 교수님은 옆집 오빠같이 굉장히 따뜻한 분이시고요. 제가 뜬금없이 전화했을 때 저의 투정과 저의 한을 다 받아주시면서 당연히 하자, 해줄게 하고 사인을 해줬을 때, 그래서 이렇게 UGA 한인교수협회 이름이 붙을 수 있어서 저희가 오늘 행사를 진행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교수님은 교수님의 교수님이에요. 그래서 교수들의 멘토, 교수들의 옆집 오빠.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정말 친하게 다가갈 수 있고, 그런데 알고 보니 너무너무 유명한 프로페서십을 가지고 계신, 너무너무 닮고 싶은 저의 롤모델입니다. 이쯤 돼서 굉장히 얼굴을 붉어지셨는데요. 붉어진 얼굴을 이 포리엄으로 모셔서 우리가 키노트를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소개를 키노트 준비한 것보다 더 길게 하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김주영이고요. 몇 분 이제 얼굴이 눈에 익은 분들도 계시고, 가장 눈에 익은 우리 권 교수님 옆에 있는 김대현 박사님도 있고, 같은 집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좀 써왔어요. 일단 그 차세대 리더 컨퍼런스잖아요. 그래서 그 Future Leaders 컨퍼런스라고 이름을 알고 있는데, 또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참석하신 분들이 리유니언으로 오늘 참석을 하신 거고, 또 앞으로 가지고자 하시는 분들이
분들이 또 오신 자리라서 굉장히 뜻깊고 또 여기서 제가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이 좀 되는데 제가 준비한 거를 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는 거를 생각을 하면 대한민국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거나 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셨던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났거나 여러 가지 이유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어떤 공통점이 있는 분들이 여기 모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물학적이기도 하고 또 사회 문화학적이기도 한 그런 이제 공통점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제가 참 그 학교에서 티칭을 하고 연구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마 살짝 학구적인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일단 우리라는 팀으로 이제 준비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인터내셔널 애드버타이징 or 멀티컬처럴 애드버타이징이라는 과목을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준비할 때 한국의 교과서 초등학교 교과서를 한번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초등학교 교과서 1학년 1학기 첫 챕터에 가장 먼저 아이들이 배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우리예요. 그래서 사실 시작하는 것이 나, 너, 우리 그 세 단어를 가장 먼저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우리라는 그 개념의 진심인지를 정말 알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집단주의적인 성향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열드 홉스테드라는 문화인류학자가 얘기했는데 그분이 이제 문화의 차원들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한 차원이 집단주의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말 집단주의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심지어 교과서를 만드는데도 알게 모르게 이용이 되더라라는 재미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정체성이라는 거를 좀 생각을 더 해보기 전에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 혹시 한 집에 오래 살아본 적 있으시죠? 다. 저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에 10년 동안 살고 있거든요. 2014년에 이사를 갔으니까 그 전 집은 또 한 10여 년 살았었고 그래서 10년 동안 살면서 요즘에 느끼는 것이 하나 있는데 집에 물건이 너무 많아요. 지하실에 가보면 아마존 박스가 가득합니다. 산 것도 많고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골프도 제가 골프를 좋아합니다만 뭐 그렇게 잘 치지는 못하지만 좋아해요. 그래서 골프채를 이제 결국에 사게 되고 그렇게 이제 되는데 10년 동안 있다가 보니까 골프채 세트가 3개가 넘어요. 왜냐하면 하나를 사고 치다가 한 3년쯤 되면 이제 바꿔볼까 해서 바꾸면 그 전 거를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책장을 보면 책이 가득해요. 사실 이제 읽지도 않고 정말 옛날 책, 인터넷 어떻게 쓰는가 뭐 이런 책들 있잖아요. 그런 책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약간 앤틱스럽잖아요, 또 그런 책이. 그래서 그런 책들까지 다 하다 보면 새로운 책을 한국에 가서 사가지고 온다든지 했을 때 넣을 곳이 없는 거예요. 옷장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옷장을 봐도 이제 새로운 옷을 좀 사서 걸어놓으려고 그러면 이제는 순서적으로 옛날 옷을 이제 내려야 되는 이제 시기가 오는 거를 제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집에서 오래 살 때 물건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이 정체성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굉장히 뜬금없는 생각이긴 한데 이제 1살짜리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의 정체성은 사실 물론 나중에 성 정체성이라는 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 바이올로지컬한 정체성이 있죠. 그 다음에 또 어느 부모님 댁에서 태어났는지, 그 다음에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는지 그런 백그라운드 중심에 자기 정체성을 갖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자라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학교도 가고 친구도 만나고 학교도 초등, 중등, 고등, 대학을 가고 또 우리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대학원도 가고 그러면서 계속 사람들을 만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이러면서
나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계속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나가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체성은 시간과 경험의 그 누적치하고 굉장히 비례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체성이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제가 아까 책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이런 비워야 할 시점이 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정체성도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지금까지 쌓아왔던 거를 다 계속 가지고는 있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정체성은 결국에는 비워야 할 것들을 비우고 지금 갖고 싶은 것들로만 구성하는 그런 정체성인 것 같아요. 한국에 요새 MBTI가 되게 유행이죠. 그래서 MBTI를 저는 사실 잘 몰랐어요. 그런데 지난 여름에 한국을 갔더니 제 여동생이 이제 있는데 아니 오빠 본인의 MBTI도 모르고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바로 MBTI를 이제 그 웹사이트에 가가지고 이제 찾아가지고 제가 이제 해서 제가 뭔지는 알고는 있습니다만 한국 사람들 보면 그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관심이 참 많은 민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 MBTI가 무엇인데 상대방 MBTI가 혹시 같다면은 굉장히 반갑고 갑자기 무슨 연대감이 생기고 이런 경우도 많이 보고 조금이라도 더 다르면 아 그래서 달랐구나, 아 너랑 나랑 안 맞아, 막 이런 얘기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부부간에는 결국에는 뭐 안 맞아 얘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아 그래서 우리가 맞춰서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 정체성이라는 거를 이제 고민을 하면서 그 정체성이라는 것을 혹시 디파인을 하고 정의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좀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 권 교수님 그 심리학 전공하시고 또 카운슬링 사이클러지 하시지만 그 발달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발달 심리학에서 제임스 말시아라는 분이 그 만든 어떤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모델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벌써 권 교수님 끄떡끄떡 하시네요.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사람의 정체성은 발달 단계에 따라서 한 4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그 4가지는 2개의 축으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한 개의 축은 내가 누구지? 라는 것을 끊임없이 탐색하는 탐색 활동이 있는 축이고요. 또 하나의 축은 아 나는 누구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야 돼 라고 그 특정한 일에 전념하는 전념 활동의 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탐색을 많이 하고 어떤 일을 정해서 그 일에 전념을 하는 사람은 그 모델에서 뭐라고 하냐면 성취한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다고 얘기해요. 성취 스테이터스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반대로 탐색을 많이 하긴 하는데 내가 어떤 사람이지 하고 탐색을 많이 하는데 아직 반대는 아니죠. 탐색을 많이 하는데 아직 뭘 할지에 대한 결정을 못해서 약간 홀드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런 정체성의 스테이터스를 이제 그 모라토리엄이라고 하는데 그 모라토리엄을 한국말로 하면 무슨 혼돈? 혼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이상하긴 한데 결국엔 유예를 하고 있는 거죠. 뭐냐 하면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계속 찾고는 있는데 뭘 할지는 아직 유예하고 있는 이제 시점이죠. 나머지 둘은 뭐냐 하면 탐색도 하지 않고 어떤 일을 찾아서 전념하지도 않는 아무것도 아닌 가장 low and low 상태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상실, 그 상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상실이 아니라 혼미한 거예요. 뭐냐면 아무것도 할 의욕이 없고 하고 싶지도 않고 찾고 싶지도 않고 그런 단계가 있고 이제 한 단계 남았죠. 그 단계가 사실 그 단계가 사실 이제 상실인데 내가 뭘 되게 하고 싶다 해야 되는지 탐색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주어진 정체성에 순응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이제 그 정체성을 상실한 사람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저 이제 아들이 둘이 있는데 자녀들을 키울 때 보면 너는 한국 사람이야,
그냥 한국인으로서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아이가 본인이 왜 한국인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 없이 살게 되면 반드시 청소년기 때 또는 언젠가 라이프의 어떤 시점에서 그 크라이시스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끊임없는 탐색을 하고 그렇지만 아직 어떤 일을 할지를 정하지 못하는 단계에 있다면 그런 단계에 있는 분들이 어디에 있을까? 사실 저도 거기에 해당될 수 있고 사실 여기에 모이신 분들이 대부분이 그런 분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고민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고민하는 탐색의 단계는 우리가 높게 가지고 있지만 아직 어떻게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확정이 안 돼 있는 그런 단계에 있는 것이 결국엔 현재 차세대 리더님들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나이로 차세대가 아니더라고요. 45세가 넘어가지고 제가 50대 중반인데 이제 그래서 차세대는 아니고 현 세대겠죠. 현 세대.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사실은 탐색을 어느 정도 마치고 또는 계속 하고 있으면서 해야 될 일을 어느 정도 확정을 해서 지금 사실 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러나 언제든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나? 하고 약간 stop and thinking 하는 그런 시점이 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제임스 마시아의 그 이론에 따르면 성취 단계에 간 사람은 성취 단계와 모라토리엄 유예 단계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단계가 되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뭘 할지 찾으셔야 되겠죠. 오늘의 주제가 우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정체성은 개인의 정체성에 사실 관련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에는 정체성이 있을까요? 우리에도 정체성이 있죠. 우리에는 그래서 그 우리라는 정체성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비빔밥이 생각이 났어요. 예. 그래서 재료들이 각각의 다른 재료들이 모여서 맛을 내고 그 오묘한 합치된 맛에서 나는 정체성. 그죠? 그런데 그 비빔밥을 생각하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그릇이 필요해요. 그죠? 재료를 담아서 섞으려면 그릇이, 볼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볼이 우리 입장에서는 뭘까? 오늘 같은 곳이죠. 네, 오늘 같은 곳이죠. 여기에 우리가 모여서 같이 섞이는 거죠. 그리고 볼하고 재료만 있으면 비빔밥이 되나요? 숟가락이 있어야죠. 네. 숟가락은 리더들입니다. 네. 섞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재해동포청 그리고 영사님들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또 이런 자리에서 우리들이 믹스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들이 또 이런 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우리 각자들도 우리가 그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가 속한 우리를 잘 리드할 수 있고 그런 그 뭐를 프로바이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우리들도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윤복희님 아시죠? 네, 연세가 좀 많이 드신 그 권사님이시라고 하는데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1981년도에 윤복희님이 그 작사를 해서 그 발표하신 우리는 하나라는 곡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곡에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냇물이 강으로 흘러서 저 바다와 하나가 되듯이 우리는 하나요 당신과 나도 하나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하오. 이제 이런 좀 노랫말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이 미국에서 재외 동포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바다에서 나와서 시냇물이 되어 있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그래서 외로울 수 있죠. 뭔가 할 수 없고 시냇물이 할 수 있는 일이 참 굉장히 리밋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이분 윤복희님의 가사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시냇물이 돼 있더라도
다시 강으로 가고 다시 바다로 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다. 그러면 대한민국으로 우리가 피지컬리 우리 몸이 돌아가는 그런 바다 말고 우리가 재외 동포로서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미국에 특별히 미국에 살고 있는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어떤 바다를 만들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 정말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나 시냇물은 중간에 강이 필요하죠. 강 다음에 바다로 가야 되니까 우리는 사실 강이라는 곳으로 일단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또 강들이 모여서 바다가 되듯이 오늘 같은 이런 자리에서 이런 자리가 강 같은 자리라고 또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같이 소통하고 배우고 그래서 아까 제가 이론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탐색을 하고 전념을 할 수 있는 어떤 길이 있는가를 다른 분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전하기도 하고 거기에서 강의 역할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 너무 축하드리고 갔다 오셨기 때문에 또 앞으로 가실 분들 축하드리고 또 앞으로 미래에 큰 강과 바다를 만들어 가실 여러분들께 참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 마치겠습니다. 박사님은 동안이시라 가셔도 될 것 같아요. 모두가 믿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이제 세 번째 키노트 스피커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제가 일단은 양력을 먼저 소개하고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세라팍 회장님은요, 저희 커뮤니티의 데디케이드 리더시다 애드보케이트로 현재 KAC (Korean American Coalition) 메트로 애틀랜타 지부의 회장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지난 10년 이상 애틀랜타 한인으로서 조지아와 애틀랜타 한인들과 미국 주류 사회의 가교 역할을 제가 다 감히 말하건대 가장 활발히 하신 분 중에 한 분이라고 제가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일단 지난 활동들 제가 소개하자면 Southeast United States Korean Census Complete Count Committee의 공동 의장을 역임하셨고 안타까운 일이죠. 3월 16일에 저희 그 애틀랜타 소재의 스파에서 한인 상대로 총격 사건이 있었는데 이거를 The 316 Remembrance of Committee를 해서 활동하시고 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유족 및 피해자에게 큰 도움을 주셨으며 그리고 Northside Hospital, United Way, Children's Healthcare of Atlanta, the American Jewish Committee, the Scott Hugins Family Foundation, and the Peacefu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평통이죠, 등에서 자문 역할을 수행하셨습니다. 또한 이거 너무 흥미로워요. 이따가 우리 세라박님이랑 네트워크 하실 때 꼭 물어보세요. 애틀랜타 한인으로서 Soul of the South Korean Culinary Tour라는 걸 기획하셔서 버스에 여기 외국인들, 한인 아닌 사람들을 대절해서 여기가 모여있다고 하셨잖아요. 박유리 영사님께서 우리가 한인들이 모여있었는데 음식점들을 돌아다니면서 음식점 투어를 기획하시고 이게 정말 너무나 큰 히트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게 오픈되면 거의 무슨 광크를 하셔야 된대요. 이렇게 막 해서 이제 원래는 견 교수님이 소개를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꼭 소개해드리고 싶다고 때를 떴어요. 왜냐하면 제 개인적으로 가장 굉장히 존경하는 청년 활동가이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제 리더십 그냥 선배님이시기도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제가 만약에 누군가 조지아 애틀랜타를 대표해서 한인 활동가, 한인 리더를 한 명 얘기해보라 그러면 정말 주저없이 모두가 세라팍님이라고 회장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라팍님 포디움에 모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어떤 말을 해도 시장하시면 들리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으시다면 이렇게 식사 시작하시면서 제 이야기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소개를 받았던 박사라입니다. 네, 오늘 FLC를 저는 참가한 적은 없지만 또 제가 지역을 대표해서 어느 날 참가할 수 있다면 교류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단연간 참여하셨던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좋고요. 그리고 또 그 캔디데이트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다고 하는데
저는 앞으로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라는 생각을, 제 CV는 길지 않아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제 경험담과 함께 우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께 제 경험담을 나눠주시라고 했을 때, 제가 다른 그런 가치 전달, 홍보하는 건 자신 있는데 제 이야기를 한다는 게 참 걱정이 앞섰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정말 모든 박사님들이 와 계시고 각계 대표님들이 계셔서 제 어떤 경험담을 연구과제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제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또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의 그러면 자충우돌기를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기관 단체에서 봉사를 하고 있고요. 귀넷 카운티에서 정말 쑥스럽지만 소통부 수석비서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중학교까지 자랐고요. 그랬기 때문에 그 정서상 우리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면서 자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 우리 가족, 우리 학교, 우리 동네, 우리 나라. 또 부모님께서는 제게 늘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해 주시고 싶으셨고, 또 저는 그 덕에 대학까지 10개 이상의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 말은 제가 각 학교마다 정말 짧은 시간 동안 그 환경에서 환경을 파악하고 적응하고 또 그 안에서 제 역할을 찾는 그런 훈련들을 많이 할 수 있었는데요. 또 덕분에 다양한 사람과 어떤 환경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도 얻었었습니다. 하지만 각기 다른 환경을 적응하려고 제가 살펴본 결과, 내가 그 안에서 발견한 현실은 내가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모두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저마다 행복을 추구하지만 화목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고, 또 어떤 사회적인 제도 또는 자원의 부족 때문에 불공평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느꼈습니다. 물론 제가 나이에 그런 한계도 있었고, 또 어떤 제도적인 접근 또는 그 책임 있는 어른들에게 어떤 답을 구할 수는 없었지만, 저는 그 상황 속에서 제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공동체 안에서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까를 항상 생각하면서 활동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어릴 때는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무게에 굉장히 무거움을 느꼈던, 뭐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학교에서든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무게감에 있었는데요. 아마 그것 때문에 제가 키를 열심히 키우지 못하고 또 공부를 열심히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이유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나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진학하기 1년 앞두고 부모님께서는 미국 이민을 선택하셨습니다. 제가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가족의 어떤 모든 것이 익숙하고 편리했던 한국을 떠나서, 그리고 인정받고 있는 위치에서 무언가의 선택이 있었던 한국을 떠나 왜 하필이면 조지아로 이민을 오는 것인지에 대해 좀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 시기의 조지아, 그러니까 90년대 후반의 조지아는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아서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조지아를 탈출해야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제가 어디에 있던 하나님께서는 저와 제 가족을 위한 계획이 있으셨다고 생각을 했고, 그것에 의지하면서 좀 한국과는 다른 모습으로 갑자기 조용해진 학생으로 청년기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우리라는 개념 또한 저는 다시 정립해야 했습니다. 나와 내 이웃이 바뀌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1.5세라는 그 의미를 한국에서 자랄 때 생각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1.5세라는 의미와 또 내가 사회에 나갔을 때 유색인종이라는 정체성, 여성, 아내, 엄마,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정체성을 재정립해야 했고요. 또 이민자로서, 그리고 또 가장 같은 장녀로서 어떤 그런 역할들을 받아들이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서든지 두각을 나타내서 금메달을 한국에 걸어야겠다라는 막연한 꿈이 있었지만 그 꿈도 내려놔야 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는 내가 누굴 도와야 할지, 내가 누구와 함께 해야 할지, 무엇을 배워야 할지 생각해야 됐습니다.
막연한 목표보다는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속에서 내 역할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헤매면서 청년기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잠시 동안은 가정과 한국에서 배운 대로 열심히 능력을 쌓아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처럼 남을 도우며 사회에 어떤 그 역할을 다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자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의 삶은 좀처럼 부모님과 제가 생각한 대로 그 계획대로 풀리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현실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현실과 마찬가지로 미국도 굉장히 복잡했고요. 제 노력이 부족했고요. 그리고 또 환경적인 벽에 부딪히면서 더 나아가 유색인종이자 이민자의 신분으로 내 목소리와 내 노력이 유난히도 드러나지 않아 보이고 이렇게 울려 퍼진다는 느낌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와 내 주변에서 생각하는 성공, 남을 돕기 위해서 올라가야 하는 궤도에 대해 저는 다시 정의를 내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도울 것인가라는 질문을 저는 그게 가장 저에게 쉬운 질문이었기 때문에 다시 품기 시작했고 제 주변에 소리를 낼 수 없는 물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로부터 살피고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나와는 비슷하면서도 다른 내가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이해해야 되는 대상들을 찾고자 노력했으며 실은 주변의 기대치와 저 개인의 목표치 그리고 그 현실적인 갭의 차이가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선가는 시작을 했어야 했고 또 도움이 필요한 입장이 되어보니 내가 생각한 어떤 궤도와 어떤 도움이 필요한 대상들이 머리로 느껴졌던 것보다 더 폭넓게 다가왔었습니다. 이 과정을 가능하게 했던 그 부모님의 선택과 미국의 그 환경에 감사할 수 있었던 시간이기도 합니다. 30대 후반에 접어든 지금 가정, 직장, 교회, 한인사회, 지역사회에서 저 혼자서도 또 함께도 많은 시간을 고민하며 참여해보고 참여해서 그 가치와 정보를 전달해보고 모두가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적인 변화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내가 받고 받은 만큼 나누는 것은 당연했지만 이제는 홀로 내가 짊어져야 된다 또는 해결해야 된다라는 짐은 많이 내려놓았습니다. 아무래도 성숙해지면서 제가 다 할 수 없고 제 한계치에 대해서도 느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선 내게 맡기신 어떤 일과 과정을 통해서 또 나를 그 안에서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내가 나누고 돕고 그리고 필요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되는 것에 기쁨을 느끼게 되었고 그러면서 20대, 30대가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움직임들이 지역사회에서 저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게까지 지속적으로 확장이 되려면 어떤 제도적인 것들과 그리고 동력이 필요한지를 저는 현재 가장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언제든지 제 역할에 변화를 줄 준비가 되어 있고 그것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일이라면 언제든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잃을 게 없거든요. 최근에 혼자 이끌어가고 혼자 어떤 것들을 맡아서 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많은 프로젝트를 다양한 사람들에게 연결해서 그들이 일을 하게 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저마다의 환경에서 각자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실속 있고 지속성 있는 벤치를 만드는 데 저는 현재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벤치를 만드는 데는 정말 긴 시간이 든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을 만들고 지키고 관리하는 것이 현재 제 일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혼자 할 수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께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 세대는 우리에게 정말 아낌없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나와 내 주변에게 내가 갖고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나누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실질적인 도움도 좋지만 여기 계신 어떤 연령층 또는 차세대 분들께서는 이런 유형적인 것들을 만들어가고 쌓아가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우리들에게 가장 혹독한 잣대와 기준치를 대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지금도 그러고 계시고요. 하지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만큼은 도전할 수 있는 기회, 실패할 수 있는 기회, 돌파할 수 있는 기회, 또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정말 아낌없이 제공해 주셨기에 우리 세대가 지금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도 나와 내 주변에게 그런 기회를 아낌없이 나누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의 성공을 축하하고 그 사람의 비법을 배우고 알리는 일은 우리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넓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야 하고 내 스스로도 통과하기 힘든 잣대를 상대방에게서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서로에게 기회를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20대, 30대를 봉사해 오면서 사회에서 제게 요청했던 건 제 역량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다른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한자리에 모아주는 역할을 요구했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 인적 네트워크였습니다. 물론 자금도 끌어와야죠. 제가 어딜 가나 제 나이가 돼서 그런지 이제는 돈을 만들어 와야 됩니다. 내가 잘하는 사람, 내가 믿는 사람, 능력이 특출난 사람, 그런 사람에게 기회를 주기보다는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서로 다른 시기에도 두각을 나타낼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그 과정의 위험도 함께 나눠 부담하고 기회를 나누고 선물할 때 서로의 도전을 지지할 때 저는 우리 한인사회와 지역사회 또 중남부 그리고 미국 전체가 그리고 또 해외 동포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 환경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어의 표현 중에 If you reach the top, send the elevator down 그 말이 있죠. 미국에서 생활을 해보니 실력만으로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그것들을 다 넘어서 이루신 분들이시겠지만 실력과 노력만으로는 내가 다른 사람을 끌어올릴 수 있는 만큼의 자리에는 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올라가고 있을 때 다른 사람도 그 엘리베이터에 탈 수 있도록 아래층을 내려서 내려보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더 빨리 갈 수 있잖아요. 하나씩 하나씩 계단을 밟고 가는 것보다요. 그때 진정한 성장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복되는 말일 수도 있겠는데요.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소수의 성공만으론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성장을 만들어낼 수 없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일 수 없습니다. 관객석이 아닌 벤치에 자리 잡은 우리 모두가 서로의 성장과 성공을 서포트하고 지켜주어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소수의 성공에 의존해서 자축할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그 소수를 지켜줘야 하고 그 소수를 벤치로 확대시켜야 합니다. 저 또한 이렇게 저에게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기회를 주시지 않았다면 여기 계시는 대표님들, 박사님들 앞에서 제 경험담을 나눌 수가 없겠죠. 사회는 나쁜 말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필요로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믿고 기회를 나누며 함께 성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제가 설명을 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어떤 기회를 주변하고 나누느냐고 물어보신다면 11월만 두고 봤을 때 저는 저와 생각과 또는 방향성이 맞지 않은 양당의 후보들과 양당의 어떤 정당을 위해 뒤에서 봉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 동의할 수 없는 부분에 있는 후보에게도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그 사람에게 자원이 갈 수 있도록 많이 움직였습니다. 지난 주말에 제가 타주에서 온 지 얼마 안 된 어떤 좋은 분을 만났는데요. 그분을 알아가기도 전에 제가 그 다음날 참석해야 되는 굉장히 큰 행사가 있었고 그 행사는 제가 7년 이상을 정말 경계도 받아가며 외로움과 고공분투하며 구성원으로서 리더로서 자리 잡고자 정말 열심히 일했던 어떤 주 전체의 어떤 모임이었습니다. 제가 그분을 모시고 갔는데요. 역시나 물론 기회를 나누면 그게 저의 어떤 보는 눈이 높아졌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어떤 확률이 높아졌다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 자리는 100만 불 이상의 펀드가 모여져야 하는 자리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저 이상의 어떤 일당백의 역할을 충분히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분에 대해서 그분의 역량,
그분의 어떤 부분을 알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렵게 간 곳에 조지아에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과 함께 갔을 때 이분이 가져올 수 있는 시너지에 기대를 했고요. 제 어떤 기대는 틀리지 않았었습니다. 또 저는 어린 나이에 봉사를 하다 보면 뭐 이런 행사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십 년간 준비해오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할 때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의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행사가 지난 주말에 있었는데 그 스포츠 행사였고요. 저는 참석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잘 아는 사람을 소개시켜 준 것이 아니라 만약 이 사람이 관심이 있다면 이 사람도 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사람들을 연결해 주었고요. 그 행사는 2만 불 이상의 스폰서와 그리고 그 대회의 우승자는 동양인이었고요. 그 참가자와 후원자와 이 모든 사람들이 정말 너무나 운이 좋게도 제가 연결을 했던 동양인이었기 때문에 그 기관 자체에서 동양인들과의 어떤 소통을 원하는 그 숙제까지 한꺼번에 풀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참석도 하지 못했고 그 누구도 제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기회를 나눔으로써 저는 정말 그리고 또 그분들은 내년에도 그 경험을 토대로 그 행사에 참여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저는 내년에 안 가도 또 안 가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기회를 나누고 있습니다. 뭐 직장에서도 솔직히 제가 맡고 싶은 프로젝트가 있지만 그게 더 잘하는 사람이거나 필요한 사람인 것 같으면 어쨌든 제가 성장을 하려면 LI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LI에게 또는 LI가 될 수 있고 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마지막입니다. 줄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이 오늘 이 귀한 시간, 귀한 자리를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시고 기회를 나누고 돕는 그런 중요한 인연들이 시작되는 자리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리고 중남부? 전 항상 동남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중남부의 어떤 현재와 미래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조지아에 잘 오셨고요. 여러분께서 각자에서 맡고 계신 그 역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도울 일이 있다면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뭐 제 번호는 수십 년간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연락 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부족했지만 제 어떤 마음에서 전달 드리고자 했던 메시지 들어주심에 감사드리고 맛있는 식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완전